안녕하세요. 저희 앞에 뭐가 잔뜩 차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했고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식단이잖아요. 네. 너네는 뭘 먹고 사냐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집 냉장고를 털어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품군별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챙겨 먹고 있는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윤지쌤은 식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소가 무엇인가요? 뭐니 해도 단백질이죠. 네, 헬짱이 되기 위해서 헬짱.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백질이 얼마나 먹어야 되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지쌤께서도 지난번에 설명을 간단히 해주셨지만 일반적으로는 몸무게당 1g 정도 먹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육을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에서 2g까지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제가 체중이 50kg인데 체중당 1.5g을 먹는다 하면은 75g을 먹으면 되겠죠. 주로 어떤 걸로 단백질 섭취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간편하게 먹는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팩으로 조리된 형태의 닭가슴살을 거의 주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하루에 4번. 4번 한 먹습니다. 팩씩 드시는 네. 건가요? 네. 총 4팩. 그러면 그걸로만 한 100g은 드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닭가슴살 한 팩에 한 20g, 25g 정도 단백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닭가슴살이 질릴 때는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계란을 바로 준비해서 먹어도 편하지만 이렇게 흰자만 모아서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사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찜을 해먹기도 했어요. 저는 평소에 달걀을 한 판을 산 다음에 25개를 전기밥솥에다가 넣고 물을 1리터를 넣고 식초 한 스푼, 그 다음에 소금 작은 한 티스푼을 넣고 백미치사를 눌러요. 그러면은 그 약간 겉은 맥반석 달걀처럼 갈색이 우와. 되고 속은 퍽퍽하지 않고 삶은 달걀 같은 정도의 노른자가 되거든요. 한 번에 25개를 쪄놓고 먹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한 일주일은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에 3개씩 7일 먹으면 되지 않나. 그리고 닭가슴살이 질릴 때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특식으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지방이 제일 없는 부위 위주로 뒷다리살 이런 데를 먹으면은 살찔 걱정이 조금 덜하게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은 것 같아요. 단백질인데 왜 그 고기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채식을 좀 지향하려고 하고 있어서 집에서는 잘 먹지 않아요. 뭐 밖에서 일이 있으면은 먹긴 하는 그런 플렉시테리안 상태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단백질을 충분히 먹기가 되게 어렵긴 해요. 달걀도 원래 안 먹다가 최근에 운동하면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병아리콩을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예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병아리콩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병아리콩을 밤새 이제 불려놨다가 이제 삶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얘는 탄수화물 비율이 좀 낮고 단백질이 되게 높은 편이어가지고 얘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갈아서 후무스로 만들면 야채를 찍어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리고 얘를 갈은 걸 뭉쳐서 이렇게 채소랑 섞어서 베지 볼 형태로 만들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요. 뭐 이건 시판 제품을 산 건데 콩류도 제가 좋아해서 콩, 두부 이런 걸 많이 먹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두부가 똑 떨어져서 두부가 여기 있지는 않지만 저는 두부, 병아리콩 그리고 그걸로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랑 단백질 바를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두유도 마시고요. 저는 보통 육류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식물성으로 단백질을 구성하신 걸 보고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이거는 오늘 처음 봤는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스리라차 소스 이렇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단백질이 진짜 중요하다고 해놓고 탄수화물이 이렇게 많아서 약간 창피해지는데요. 맛있는 것들. 하지만 탄수화물도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운동하시면서 탄수화물을 죄악시하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탄수화물 드셔야 돼요. 왜냐면 뇌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건 탄수화물이니까 맞아요. 뇌가 돌아가려면 탄수화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뇌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열심히 필요합니다. 챙겨 먹고 있고요. 그 대신에 흡수가 천천히 되는 통곡식, 통곡물, 현미 이런 쪽으로 좀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주로 드시나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고구마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 개를 쪄놓았다가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얼린 거를 녹여서 먹고요. 한 끼에 이렇게 한 100g 정도의 양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질리면은 현미밥을 먹는데요. 김치하고 현미밥 해서 먹으면 또 꿀맛이잖아요. 주먹밥처럼 해가지고 먹으면은 들고 다니면서 먹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현미밥을 먹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또 잔뜩 밥을 해가지고 실리콘 용기에다가
넣어서 냉동실에 얼려요. 한 개씩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으면 갓 한 밥처럼 되게 따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미밥을 먹으려면 사실 반찬을 좀 챙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먹지는 않아요. 밥을 먹으면 뭔가 염분도 많이 먹게 되고 맞아요. 반찬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는 거는 퀴노아. 퀴노아는 되게 금방 만들어지고 물에 그냥 채반에 얹어서 물에 살짝 씻은 다음에 그냥 끓이면은 솥밥처럼 할 수 있어서 금방 되고 샐러드에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맛있거든요. 밤은 이렇게 잔뜩 얼려가지고 그때그때 데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가끔 식빵도 통곡식으로 통밀빵 된 같은 네, 거예요? 식빵을 먹기도 하고 국수도 쌀국수나 현미로 된 파스타 이런 것도 미리 삶아놓으면 편하세요. 보통 라면은 간편하니까 우리가 끓여 먹게 네. 되지만 스파게티는 이제 물 끓이고 면 끓이는데 좀 시간이 아무래도 번거로워요. 걸리니까 잘 안 먹게 되는데 이거를 한 4분만 삶고 올리브유를 발라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괜찮거든요. 면이 삶아진 게 있으면 바로 소스에 넣으면 3분만 더 데우면 되니까 금방 쉽게 먹을 수 있어서 이것도 현미로 된 거. 색깔이 비슷해요. 다 갈색이죠. 그리고 월남쌈도 현미로 된 월남쌈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또 이거는 이거 뭐예요? 통밀 또띠아예요. 그대로 얼리면 나중에 뛸 수가 없어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제가 종이 호일을 잘라서 끼워 놓은 거예요. 아, 저 원래 이렇게 파는 건 줄 알았어요. 이대로 이제 오븐에 데운 다음에 거기다 샐러드랑 뭐 닭가슴살이랑 소스 이런 거 뿌려서 싸 먹으면은 또띠아 랩처럼 먹을 수 있고 가져가기도 편하고 건강한 탄수화물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밖에도 그래놀라에 요거트를 얹어서 얼린 베리들을 블루베리 침 나와. 크랜베리를 넣어서 맛있을 먹는 것 걸 좋아합니다. 이거는 만두인데요. 채식 만두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떡 같은 것도 이렇게 소분해서 넣고 떡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요새 많잖아요. 밤에 꺼내놓고 자연 해동돼서 아침에 딱 나갈 때 먹기 좋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탄수화물은 과하게 먹으면 지방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많이 먹진 않고요. 식빵 한쪽, 선생님처럼 고구마 반 개 정도, 밥 100g 이런 식으로 조금씩 먹고 맞아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군은 바로 채소류입니다. 얘네들은 뭐 식이섬유의 원천이기도 하고 비타민, 미네랄, 각종 미량 원소들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앞에 단백질도 중요하고 탄수화물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제가 식단을 구성할 때 그릇에 가장 먼저 놓는 거는 얘네들이에요. 전체 포션에 절반을 샐러드를 놓고 그 나머지 반을 이제 탄수화물 넣고 그 나머지 반을 이제 단백질을 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하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단백질의 비율하고 같게 채소류를 주고 단백질의 한 반 정도를 탄수화물을 주는 것 같아요. 단백질을 저보다는 좀 더 많이 드시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자취를 하다 보면은 채소를 챙겨 먹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냉동 채소를 좀 적극 활용하는 편인데 저도요. 네, 가장 만족스러운 건 이건데요. 구운 채소를 얼려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구성도 제가 좋아하는 뭐 가지, 피망 이렇게 골고루 들어있고 이거는 카레에 넣어도 맛있고 그냥 볶아서 간해서 올리브유에 볶아서 먹어도 맛있고 이거는 뭐예요? 아 이것은 양파 올린 겁니다. 자취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냉장고에 두면 상하기가 네.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채쳐놓고 이렇게 다져놓고 이렇게 모양대로 놓습니다. 그래서 다진 진짜 부지런하셔. 뭐 버리지 않으려고 식재료 버리는 경험이 저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노하우로 다 얼린다. 사실 얼리면 식감이 좀 흐물흐물해지긴 하는데 어차피 다진 양파는 요리에 넣어서 먹을 때 다 사라질 정도로 볶거나 뭐 이런 맞아요. 경우 많아서 이건 상관이 없고 채친 양파는 해동시키면은 아린 맛도 빠지고 바로 샐러드 이런 데 넣어서 생으로 먹기에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선생님도 양파를 가져오셨는데 아, 저는 이제 어떻게 드시나요? 이 친구들은 하나만 제가 쓰고 아마 두 개는 상할 운명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그렇게 준비해봐야겠어요. 저는 양파를 먹고 싶긴 한데 매운맛이 강해가지고 처음에는 찬물에 좀 한두 시간 넣어봐서 매운맛을 좀 낮추기도 했는데 그래도 맵긴 하더라고요. 불에 익히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양파를 먹고 싶을 때는 불에 익혀서 먹는 규칙이 있습니다. 너무 맵더라고요. 그리고 전 브로콜리도 얼린 브로콜리를 먹고 있습니다. 저도요. 사실 브로콜리를 막 깨끗하게 빨리 씻기도 삶아요. 어렵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질하기도 귀찮지만 브로콜리 좋아해서 먹고 싶어서 냉동 브로콜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소는 바쁠 때는 아예 그냥 섞여있는 모듬 채소 이런 거 사서 소분을 해서 넣어놓기도 하고 좀 덜 바쁠 때는 이렇게 통으로 된 채소를 사서 손질을 해서 잔뜩 담아놓고 최근에는 제가 식물 재배기를 구입을 해서 거기서 직접 길러서 그걸 수확해서 먹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해요. 근데 그 수확하는 양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사이드로 같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사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씩 꺼내서 먹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얘도 좀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보통은 냉동을 사거든요. 보여드리려고 예쁘고 작고 귀여운 것을 한번 사봤습니다. 구워서 드시나요? 네, 얘도 구우면은 약간 고소한 맛이 나면서 달달하기도 하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고기랑도 또 되게 잘 어울리죠. 맞아요. 저는 채소를 먹기 힘들어도 찾아 먹어야 되는 이유가 큰 것 중에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식단 조절을 하다 보면은 먹는 부피 자체가 작으니까 변비에 걸리기가 쉬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식이섬유 공급으로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칼로리의 한 100분의 1 정도는 식이섬유로 섭취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신선한 야채들이 요새 또 너무 비싸고 금방 상하기 때문에 자취하시는 분들은 잘 안 챙겨 먹게 되실 수 있는데 의식적으로 좀 더 많이 챙겨 드셔야 되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채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치 말고는 식단에서 먹는 채소가 되게 없는 거예요. 채소는 좀 더 많이 드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일과 지방 섭취를 위한 기름류 그리고 유제품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과일은 채소와 함께 비타민 공급원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네. 선생님은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과인데 깎아먹기가 귀찮아가지고 바나나를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저도 사과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딱딱한 과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아침에 사과 하나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본과생 때도 맨날 사과 하나 들고 나가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바나나도 아침에 하나 먹으면 좀 가볍고 든든하고 저도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근데 과일은 맛있다 보니까 자칫하면 한 자리에서 이걸 다 먹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당뇨 식단 같은 거를 배우다 보니까 과일에도 당류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과일은 이제 채소와 함께 꼭 섭취를 해줘야 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바나나를 기준으로 하면 작은 바나나 하나, 큰 바나나는 반 개, 사과도 작은 사과는 하나 다 먹어도 되지만 큰 사과는 반 개, 뭐 큰 배는 반 개. 이 정도가 한 번 먹기에 적당한 분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분량을 하루에 2-3번 정도는 먹으면 적당하다. 이 약간 정도. 아쉬울 정도로 네, 먹는 게 맞아요. 좋겠네요. 진짜 딱 그 입가심 이 정도의 느낌으로 먹어야지 이거를 너무 많이 드시면 윤지쌤이 말씀하신 대로 당이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방은 다이어트의 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을 높이지 않으려면 지방을 먹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방이 없으면 우리는 탄수화물로 모든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지만 지방은 9kcal의 에너지를 내거든요. 근데 똑같이 에너지를 내고 되게 높은 에너지를 내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당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를 위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음으로써 당이 같이 올라가는 거를 막아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유용한 점이 있기 때문에 드셔야 되는데 저는 주로 올리브유, 서로 다른 종류를 몇 가지를 두고 맛이 조금 다른 것들을 쓰고 있어요. 샐러드랑 요리할 때 나눠서 좀 쓰고 있고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자취하시는 분들이 생선을 먹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알약 형태로 된 거를 챙겨 먹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의식을 하셔서 챙겨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씩 먹으려고 골고루 이렇게 섞어놓고 보이는 데다 놓고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유제품이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유제품은 칼슘 공급의 측면에서 되게 중요해요. 여기엔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지만 칼슘 때문에 유제품을 좀 먹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을 과다 섭취했을 때 칼슘을 많이 섭취해주면 나트륨의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칼슘 섭취는 이제 뼈에도 중요하고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가 쉽고 골다공증 이런 예방에도 되게 중요하니까 잘 챙겨서 드시면 좋겠고 이 아이스크림은 제가 정말 잘 안 먹기는 하는데 얘가 330칼로리라고 하더라고요. 착하네요, 칼로리가. 차가운 유제품이 먹고 싶을 때 이런 것들로 좀 건강하게 먹어보려고 땡길 하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가끔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막 단백질만 먹고 다른 식품들은 먹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고 모든 음식은 다 각자의 효용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뭐 과하게 섭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음식 자체가 막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노력을 하시는데 오늘 저희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식단 관리하시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어떤 꿀팁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보고 저희도 한번 더 열심히 식단을 관리하고 건강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